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돈 되는 핀테크 이야기, 핀테크 여왕 문다연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께서 블록체인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이 STO 시장의 개화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처가 다양화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김영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STO 얘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STO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실물 자산과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돈이 아니면서 돈이 될 만한 거. 네. 그건 다 되는 거죠. 지금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부동산, 미술품, 금, 한우, 음악 저작권, 영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사람들 눈에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는데? 근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증권도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STO에서는 딱 두 가지 증권만 가능합니다. 네. 투자계약 증권하고 그 다음에 비금전 그 수익 신탁 증권. 네. 이 두 가지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발행을 할 때 그 증권하고 발행하는 방법하고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은 실물 자산으로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실물 자산 전자증권, 실물증권, 전자증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전자증권, 그 다음에 그 토큰증권 이렇게 이제 하도록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사례를 좀 보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법에 저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자본을 모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2022년에 그 뮤직하우를 보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증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작년 12월에 그 한국에서는 제1호 투자계약 증권이 승인이 됐어요. 네. 어떤 거였죠? 네, 그게 이제 열매 컴퍼니에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의 네. 그 호박이라고 하는 작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컴퍼니가 2001년에 이 작품을 1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작년 말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증권으로 발행을 해야 되겠네 해서 청약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으기로 했느냐? 그러면 12억 3,200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주에 10만 원. 그런데 한 사람이 다 그 사버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0주. 이렇게 해서 청약을 했더니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그냥 금방 6.8대 1 경쟁률에 도달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거 토큰 증권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앞으로 이거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그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열매 컴퍼니는. 그 다음에 뮤직하우는 이제 음악 수익 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비금전 수익 그 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수익 신탁 증권이라고 그랬는데 뮤직하우는 이제 그 음악 수익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5일 날 NCT 드림의 ANL이라고 하는 이 곡을 가지고 2,782개의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그래 나는 여기 그 NCT 아이돌 뭐 엄청 인기 NCT 들이 많아요. 인기 네. 많아요? 네. 그러다가 아까 저기 유튜브로 틀어보니까 남자 가수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지 이것을 주식으로 경매를 했더니 6분 34초 만에 마감이 됐어요. 네. 미술품도 되고 노래도 되고 지금 다 가능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경매 시작 가격을 14,000원으로 정했고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주식 거래를 할 때 그 상한가가 있어요. 네. 30%로 상한가를 정해놨는데 6분 34초 만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고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18,2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음악 수익 증권이죠. 네. 이거 하기 전에는 뮤직하우가 무엇을 했었냐면 뮤직하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큰을 팔았어요. 네. 2022년부터 했다고 네. 하셨죠. 그때 이 사람들이 내건 권리가 뭐냐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자기가 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제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런 게 아니고 수익 증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얘는 아직 증권으로 이제 판매가 된 건 아니에요. 정식 증권으로 네. 판매가 된 건 아닌데 범죄도시 되게 잘 됐잖아요. 네. 마동석 나오는 거요? 네, 마동석 네. 나오는 그 영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이제 그 범죄도시 3를 찍기로 했는데 펀더풀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 10억을 이제 증권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증권을 팔았다기보다도 이제 투자를 받은 공모를 한 거죠? 거죠. 네.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서 이제 이걸 모으겠다. 그랬더니 62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땡 하고서 1시간 만에 10억에 도달을 한 거예요. 와. 그랬는데 이 영화는 총 제작비가 135억.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10억은 10억. 뭐 별로 큰 금액은 네. 아니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도 뭐 그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성공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 분기점이 180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가 1,000만 관객을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이게 정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174%인 거예요. 와, 많이 났네요. 많이 났죠. 네. 1년 조금 더 걸려가지고 74%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요. 174% 수익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증권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자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막 그 사업을 했어요. 열매 컴퍼니, 뮤직하우, 펀더풀 정말 용감하게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법의 틀 안에서 이게 투자계약 증권인지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인지 이걸 네.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네. 일단 뭐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작권 같은 무형 자산들까지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법 안에서 거래가 되려면 좀 증권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증권사들과 실질적으로 STO 관련된 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발행을 할 때는 증권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을 할 때는 이제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예탁결제원 또는 그 장외거래소. 네. 근데 이제 장외거래소는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돼야만이 그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발행사예요. 네. 증권사네요. 그래서 발행사의 이제 대표가 증권사인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하나 그 보기 전에 그 올해 1월 달에 5개 혁신금융 서비스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사코리아, 그 다음에 루센트, 펌블, 뮤직하우, 그리고 에이판다 파트너스 이렇게 5개 이제 서비스를 그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5개 회사만 인정을 해준 게 아니고 카사코리아 및 4개의 신탁회사, 루센트 및 6개의 신탁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신탁회사에는 이제 증권사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이렇죠. 그러면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펌블은 무엇으로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부동산 수익증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뮤직하우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작권 음악 같은 저작권. 거요. 그리고 에이판다 파트너스는 금전 채권, 신탁 수익증권 이런 것에 이제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음악 저작권 이건 알겠는데 금전 채권, 신탁 수익증권 그걸 또 토큰 증권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전이면 안 되잖아요. 네. 금전인 것은 금전 신탁 수익증권인 거고 여기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금전 채권 신탁이라고 그래요. 채권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돈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 일종의 파생 상품 만드는 거죠. 증권사나 은행들은 STO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과 루센트블록.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부동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토지신탁. 여기도 이제 부동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부동산 말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KB증권과 서울옥션 블록. 여기는 이제 서울옥션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하는 거고. 키움증권과 뮤직하우가 힘을 합쳐서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펀더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한국투자증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영화 제작 자금 모집을 이런 이제 조각 투자로 하고 싶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정말 그 새로운 이 시장을 창출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말씀하신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요,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싶다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그 상용화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일전에도 한번 얘기는 해주셨지만, 언제쯤 이 STO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래처가 활성화될까요? 일단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은 2가지죠.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인데 이게 통과가 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 그러면 걔네들은 혁신금융이라고 하는 일종의 샌드박스 안에서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주식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유통을 하지? KRX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외시장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열매 컴퍼니의 쿠사마 아요이의 그 호박, 이거 청약을 했는데, 아까 완판됐잖아요. 네. 완판됐는데 거기에 청약대금 미납이 또 발생한 거예요.
약 1983주가 청약대금을 안 내가지고 그래서 열매 컴퍼니가 걔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떠안는 그 실권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 컴퍼니 말고 이제 다른 그 기업들은 이거 증거금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100% 증거금을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사소한 일인 거고 우리가 STO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인 발행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막 펌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실물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러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영화처럼 뭐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결국 사람들은 잃기도 하고 따보기도 해야 안목이 생기는 거죠. 네. 네, 돈 내고 배우는 거예요. 발행자들도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유통시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좀 사람들이 STO를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 시범 경기를 보고 좀 많이 배워서 정말 그 돈이 들 만한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STO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잘 갖춰져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안전한 법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계속 교훈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STO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또 모아서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